입양 후 양부모에게 학대를 당하다가 16개월의 짧은 생을 마감한 정인이 사건. 지금 정말 많은 분들이 분노하고 있는데요. 특히 총 3번의 아동학대 의심 신고가 있었는데도 경찰과 당국이 제대로 대처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많은 비판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정인이를 진찰하고 경찰에 직접 아동학대 신고를 했던 소아과 전문의를 모시고 당시 상황을 좀 더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인터뷰는 익명으로 진행되는 점 애청자 여러분들의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나와 계시죠?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난 9월 23일에 아동학대 의심 신고를 직접 하셨던 당사자라고 들었거든요. 네, 그런데 일단 좀 궁금한 게 이 정인이를 그동안 계속 봐오셨던 거예요? 정인이는 제가 뭐 아주 자주 진료를 했었던 아이는 아니고요. 네. 2020년이니까 1월 말쯤부터 해서 9월 23일 그 제가 신고 당일까지 예방접종을 포함해서 한 8, 9번 정도 진료를 했었던 환자였었습니다. 그랬군요. 근데 이제 그 작년 9월 23일이라고 하면 정인이가 숨지기 20일 전인데요. 네네네. 그때 병원에 왔을 때 그때 상태가 어땠어요? 그러니까 9월 23일 날 그 어린이집 원장님께서 오랜만에 이제 등원을 한 정인이 상태가 너무 안 좋아 보인다고 하시면서 저희 병원에 데리고 오셨고요. 예. 저도 그때가 이제 약 2달 정도 만에 정인이를 본 상황이었었는데, 네. 그 2달 전과 비교해서 너무 그 차이나게 영양 상태나 전신 상태가 정말 불량해 보였고, 음. 또 진찰 소견상 뭐 어떤 급성 질환으로 인한 뭐 일시적인 늘어짐이나 이런 게 아닌 걸로 판단이 됐었었고요. 예. 또 입안에 난 상처도 또 있었고 해서 사실 이미 그 이전에 5월 달에 얘가 1차 그 어린이집 선생님께서 아동학대 신고를 하셨을 때 네. 허벅지 안쪽에 그 멍자국에 대한 그 아동학대 가능성을 확인하기 위해서 그때 경찰분들하고 아동보호기관 그리고 또 부모님하고 같이 저희 병원에 갑자기 오신 적이 있었어요. 5월에. 네. 네네. 네. 그리고 이제 6월경에는 또 그 정인이 아빠가 아이를 한번 데리고 오신 적이 있는데 어. 왼쪽 그 쇄골 부위가 부어 있는 것 때문에 한번 오신 적이 있었고요. 그때 예. 쇄골 골절이 의심이 되니까 엑스레이를 한번 찍어서 확인해야겠다는 말씀을 드린 적도 있었었거든요. 예. 그리고 또 그 이후에 이제 7월쯤에서 예방접종을 하러 저희 병원에 엄마가 데리고 오셨는데 접종 전에 이제 진찰을 하게 되는데 진찰상에서 구강 내에 정말 어떻게 설명하기 힘든 그 너무 깊고 큰 상처가 있어서 어느 부위예요? 입 안에요. 입 구강 안에. 내에. 예. 네네. 그래서 엄마한테 그걸 직접 보여드리면서 이제 이게 어떻게 된 건지 또 음. 그동안에 먹는 데는 뭐 문제가 없었는지 여쭤봤었는데 예. 잘 모르시겠다고 대답을 하셔서 예, 혹시 모르니까 어린이집에서 혹시 다치지는 않았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시라는 얘기까지도 한 적이 있었었거든요. 음. 그래서 이런 진료 내용이 있었던 차에 9월 23일 날 그 정인이 모습을 보니까 마치 이제 뭐 퍼즐이 이렇게 맞추어지는 것처럼 이게 심각한 아동학대구나라는 생각이 강하게 들었었어요. 음. 그래서 신고를 하게 됐었습니다. 그러면 경찰의 초동 대응은 어땠어요, 그때? 제가 신고를 하고 나서 사실 경찰분들은 상당히 빨리 저희 병원에 출동을 하셨었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음. 신고하고 한 1시간 이내로 아마 제가 기억이 되는데요. 네. 그때 한 4-5분 경찰분들이 오셨는데 그 당시 그래서 제가 지금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그동안의 과정을 정인이에 대한 그 과정을 자세하게 말씀을 드렸고요. 네. 제 나름대로 상당히 강하게 그 말씀을 드렸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어. 그래서 경찰분들도 잘 뭐 들으시고 바로 그 아동보호기관 담당자들하고 정인이 부모님들을 만나러 가겠다고 하시고 가셨었어요. 그럼 그 뒤에 어떻게 됐는지는 들으신 바가 없고요. 네. 이게 원래 뭐 연락을 저한테 꼭 줘야 되는 의무사항은 아니기는 하기 때문에 예. 예 근데 연락은 없었어요. 저는 뭐
어떤 조치가 취해졌으리라고 생각만 하고 있었었죠. 그런데 그러니까 5월이죠. 이제 그 어린이집에서 네. 1차 신고를 했을 때 이제 그때도 이제 네네네. 그 선생님께 이제 그 어린이집 관계자가 이제 그 의견을 구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네네. 이때 경찰관이 네. 뼈가 부러지거나 어디가 찢어지지 않는 이상 아동 학대 사건으로 보기 어렵다 이런 말을 했다고 하던데 맞아요? 그거는 제가 직접 들은 얘기는 아니고요. 예. 예, 근데 일단 1차 때 그러니까 5월 달에 저희 병원에서 근데 오셨던 거는 그 멍자국 때문에 그 멍이 음. 과연 아동 학대의 가능성이 있느냐를 확인하기 위해서 다 같이 예, 오셨었거든요. 근데 허벅지 안쪽에 멍 말씀하시는 네, 거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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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아까 말씀 주셨던 그런 내용은 저한테 질문을 하시지는 그러니까 말씀을 하시지는 않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멍이 어떻게 해서 생긴 건지가 이제 정확히 이제 그 알 수가 없다 이런 취지로 이야기를 네, 네, 하면서 네, 네, 근데 100번 양보해서 5월에는 그랬다 하더라도 네, 네, 네. 9월에 그 상황은 이건 어떻게 달리 설명할 방법이 없는 거 아니었어요? 그러게요. 사실 정인이 케이스는 이제 세 번이나 정말 뭐 요새 그 매스컴에서 많이 나오지만 세 번이나 아동학대 신고가 들어갔다는 사실만으로 네. 설사 그게 조사 과정에서 법적인 어떤 뚜렷한 물증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네. 어떤 방식으로든 적절한 조치가 취해졌어야 한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저도. 예. 네, 이게 아동학대는 사실 아닐 가능성이 99%라 하더라도 네. 사실일 가능성 그 1%에 더 무게를 두고 접근해야 하는 그런 사안인 것 같고요. 네. 네, 그런 이유가 있어서 사실 아동학대는 의심만 들어도 음. 신고를 하도록 의무화한 것이거든요. 그 이제 조금 전에 선생님께서 그 이제 네, 쇄골 부위가 부어 있는 것을 보고 엑스레이를 좀 찍을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하신 네, 적이 있다고 네, 하셨잖아요. 네, 근데 이제 네. 병원에는 엑스레이 이제 촬영기가 없기 때문에 저희 다른 병원은 병원에서 네네 그 바로 가서 엑스레이를 찍어 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 네. 실제 한 그 이후에 저희 병원에 내원했을 때 그 팔자붕대를 가슴에 어깨에 하고 있었기 때문에 아. 그때서야 제가 그때 그 엑스레이 찍고 그 쇄골골절이 진단이 돼서 치료를 하고 계시군요라는 음. 말까지 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 이 질문 드리고 싶은 부분이 그 소아과에서 네네 어떤 의료 장비라고 하는 것이 한정이 되어 있다 보니까 그러면 어떤 그 네네네 정밀 진단이 필요한 거잖아요, 사실은. 네네네 그러면 이제 당장 그러니까 아동 학대 의심 신고가 들어갔다면 경찰이 격리 조치를 하고 그다음에 큰 병원으로 가서 정밀 진단을 받게 한다든지 네 이런 그런 조치가 상식적으로 조치가 뒤따라야 되는 거 아니었나요? 예, 당연히 그래야 되겠죠. 근데 만일에 9월 달 또는 5월 달에 어떤 정말 정밀 검사가 이루어졌다면 음. 나중에 그 부검 소견에서도 나타났던 여러 가지 뭐 골절이 그때 쇄골골절뿐만이 아니고 예. 뭐 여러 군데에서 발견이 됐다고 저도 나중에 들었는데 예. 그런 것들도 미리 발견할 수 있었을 것이고 그러게요. 그렇다면 좀 더 강하게 아동학대에 대한 준비이 됐었을 수 있지 않았을까 싶네요. 아이고. 참 그러니까 또 이게 또 참 그런데 아무튼 그러면 9월에 네, 인제 정인이를 볼 때 네. 정인이가 어떤 고통을 호소한다든지 이런 게 있었나요? 그 아이는 그때 9월 달에 너무 전신 상태는 늘어져 있었지만, 어, 이런 얘기가 15개월 아이한테 맞을지 모르겠지만, 너무 이렇게 체념한 듯한 그런 표정이었었고요. 아이가요? 네, 원장님 품에 이제 쭉 늘어져서 안겨 있었는데, 아유, 제가 뭐 오랫동안 아이들을 많이 봐온 음. 경험에 비춰봤을 때,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되나. 하여튼, 뭐 어떤, 어른들로 치면 자포자기랄까? 아이고. 그 아이한테 그런 얘기를 써도 될지 모르겠지만, 네. 그런 느낌을 좀 받았었습니다. 그러면 인제 그때 그 정인이를 데리고 온 분이 이제 어린이집 네, 선생님이시잖아요. 원장님이 데리고 오셨었죠. 그 네. 원장님께서는 뭐 특별히 하신 말씀이 있었나요, 그때? 이 원장님께서도 정인이를 그때 한두 달 안 보다가 그날 처음으로 보셨다고 하셨고요. 네. 그 전에 보셨을 때 제가 느꼈던 것처럼 그 전에 봤을 때 정인이의 모습과 한두 달 사이에 너무 큰 게 뭐 잘 걷지도 못하고 15개월짜리 아이들이 사실 가만 안 있잖아요. 그런데 그럼요. 그렇죠. 축 늘어져서 뭐 걷지도 못하고 영양 상태는 너무 불량하고 그런 것 때문에 너무 이상해서 데리고 오신 거죠. 얘가 무슨
갑자기 무슨 뭐 몸 안에 질병이 있는지 그런 걸 확인하기 위해서 데리고 오셨던 것 같습니다. 그 양부모가 데려온 적도 있다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네, 그때 네, 네. 양부모들이 뭐 태도라든지 특별히 한 말 이런 게 있습니까? 태도에 있어서는 제가 참 저도 전혀 제가 아동학대를 하실 분처럼 보이지는 않았었습니다. 그때 병원에 데려왔을 때. 네, 네, 아이고 참. 아무튼 뭐 그러니까 다 지나고 나서 쓸데없는 네, 이야기이긴 하지만 네, 그때 네, 그 당국이 좀 네, 제대로 조치만 했으면이라고는 아쉬움이 너무나 강하게 남는 건데요. 네, 그래서 한번 좀 여쭤보고 싶은데 뭐 아동 보호 기관이든 아니면 병원에서든 의사 선생님이 이제 아동 학대 의심 신고를 하잖아요. 네. 그러면 그 이후에 지금 뭐가 단절이 되고 있다는 이야기 아니겠어요? 그렇죠. 예, 그게 좀 문제인 것 같아요. 이걸 좀 어떻게 그러니까 보완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세요? 신고한 기관한테만큼은 예, 어떤 의심스러운 상황이 있었으니까 신고를 했기 때문에 신고한 그렇죠. 기관한테만큼은 어떤 진행 과정의 피드백이 와야 되지 않을까라는 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예, 그게 좀 적절치 않다면 예, 그 기관에서 또다시 한번 이제 어필을 할 수도 있는 것이고 예, 하니까 예, 이중의 보호막이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예. 네. 당국의 대처 말고 좀 제도적으로 보완해야 된다 이런 점이 혹시 있을까요? 선생님이 느끼시기에? 글쎄, 제도적으로라기보다도 네, 일단 이번 일을 계기로 우리 어른들이 과연 이 아동학대라는 게 무엇인지에 대한 정확한 개념을 한번 다시 재고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인식의 변화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죠. 예, 이 어른들의 어떤 사실 이게 분노한 감정이라든가 이런 게 표현이 서툴고 또 저항이 어려운 아이들한테 그대로 전가가 되는 일도 너무 많고 그렇죠. 또 도를 넘는 심각한 체벌인데도 불구하고 이게 아이를 위한 어떤 교육 방법이다라고 생각하고 학대가 아니라고 잘못 생각하는 어른들도 많은 것 같거든요. 맞아요. 예, 예, 그렇기 때문에 또 아이를 낳으면 바로 또 뭐 완벽한 부모가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네, 부모 입장에서는 또 아이를 양육하고 훈육하는 방법이라든가 또 어른들 스스로 어떤 감정 컨트롤하는 방법 또는 더 나아가서는 인성 발달을 위해서 뭐 책을 통해서든 또 매스컴을 통해서든 전문가들을 통해서든 네, 직접 좀 배워나가는 노력이 정말 필요할 것 같고요. 이를 그렇죠. 위해서 특히 방송사들 뭐 이런 뭐 컴퓨터든 유튜브든 네, 또는 공영 방송이든 예, 시간과 화면을 좀 할애를 해서 캠페인도 하시고 네. 또 좋은 교육 프로그램 같은 거를 좀 많이 만들어 주셨으면 좋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저희도 좀 새겨 듣도록 하겠고요. 네, 자, 오늘 네. 어려운 인터뷰 응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선생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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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고맙습니다. 수고하세요. 네, 네. 지금까지 정인이 아동 학대 의심 신고를 했던 분이죠. 소아과 전문의 모시고 인터뷰 진행했습니다.